모든 과정을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발사됩니다. 어제 저녁 준비를 모두 마쳤고 오늘 오후 4시쯤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연결합니다. 김건희 기자, 지금 뒤에 보이는 게 누리호는 아니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건 지난 2013년에 발사했던 나로호의 실물 크기 모형입니다. 누리호는 여기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사됩니다. 여기서 직접 보이진 않지만 누리호는 준비를 마치고 발사대에 곧게 서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연료 주입입니다. 나로호에 연결돼 탯줄 역할을 하는 관을 통해 헬륨가스와 연료, 산화제를 충전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날씨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여러 곳의 추적소가 통신 안테나를 켜고 발사 관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은 낮 최고 기온 17도지만 구름이 다소 많이 낄 것 같은데요. 높은 고도에서 제트 기류가 불면 발사가 연기될 수도 있는 등 기상 조건이 마지막 관건입니다. 발사 시각은 오후 4시가 유력하지만 과학기술부에서 열리는 2번의 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어제부터 주변 통제도 시작됐는데요. 오늘 오후 4시까지 나로우주센터로 향하는 주요 길목을 경찰이 통제할 예정이고 전망대도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통제돼서 관광을 하러 와도 접근은 되지 않습니다. 첫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 작업은 잘 진행이 됐습니까? 네, 누리호는 어제 아침 조립동을 출발해 이곳 나로 우주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특수한 무진동 차량에 실려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린 시속 1.5km로 이동해 1.8km 거리를 이동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동한 건 그만큼 외부 충격에 민감한 정교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누리호를 완전히 세우고 고정했습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탯줄 역할을 하는 엄빌리칼과 연결한 후에는 충전 과정에서 막히거나 셀 가능성이 없는지도 시험했는데요. 탱크 점검과 화재에 대비한 소방장비 점검까지 진행하고서야 어젯밤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발사 시각이 확정되면 1시간 반 전부터 연료 주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핵심 인물 4명을 한꺼번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56분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시간여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간 취재진의 질문에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던 그였지만 어제 조사 뒤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질 조사 끝거나 좀 얘기 좀 해주셨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가 떠나고 5분여 뒤 마찬가지로 8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남욱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역시 입은 다문 채 황급히 검찰청사를 벗어났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외에도 정영학 회계사, 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까지 검찰은 어제 이른바 대장동 4인방 모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간 대질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졌지만 대질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검찰은 이들에게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내일 0시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이르면 오늘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배임 혐의 관련 진술과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와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사이에 2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것을 두고 야당은 이 지사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고 이 지사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무의로 끝난 1차전을 설욕하려는 듯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작부터 이재명 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방문자 이 씨와 용무에 관한 목록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치를 하려면 아마 한 트럭은 될 텐데. 이 지사의 답변 시간을 줄이려는 야당과 확보하려는 여당의 공방은 더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답변할 기회를 안 줬잖아요.
지금 세계 재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은 이 지사의 배임 여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 민간업자들이 결과적으로 폭리를 누렸다며 이 지사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초과 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이 지사는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면 5,500억 환수를 약정했던 민간업자들이 이 약정액을 더 낮췄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땅값이 내릴 경우에 당신들도 부담하고 고정이익을 줄이자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지 못했던 게 이상하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천공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정리 좀 그렇게 하고 해주십시오. 싶어요. 미래를 다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신경전은 오후 들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겉과 속이 다르다, 양도교육을 뜻하는 강아지 인형을 들고 나와 국감장이 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장 내리세요. 정말로 창피해서 그래요. 창피해서. 이 지사는 유동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 씨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민간업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걸 알았다면 해임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을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손준성, 권순정 검사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MBC가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난해 3월 31일. 차장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명으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이 바빠졌습니다. 보도 당일 53번, 다음 날 45번, 그 이튿날 30번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자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 그리고 권순정 대검 대변인이 들어있던 대화방이었습니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손준성 보낸 파일들을 보내고 두 차례 통화하며 고발 계획을 설명한 건 공교롭게도 마지막 대화 다음 날인 4월 3일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최근 권순정 검사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대화방 등을 통해 이들이 채널A 사건 관련 대응을 논의하며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연결됐는지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검사는 이미 피의자 신분입니다. 공수처는 한 검사장이 고발장의 작성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의 하급자였던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도 입건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과 함께 보냈던 실명 판결문의 열람 과정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인 기자, 밤사이 신규 확진자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모두 1,2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245명 적고 일주일 전보단 576명이 적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987명이 나와 전체의 78%를 차지했고 시도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충북, 경북 순서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단 세종에선 신규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되는 신규 확진자는 1,3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하루 확진자 수는 106일째 4자릿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상 회복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4차 대유행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진다고 해도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는 1,400명 수준에 머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11월 말에도 1,600명 안팎을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감염 확산을 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긍정적 신호에
11월 1일부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다만 정부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 비중이 이번 달 들어 27.6%까지 올라갔다며 다가오는 헬로윈 데이를 기점으로 젊은 층 등을 중심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